안녕하십니까. 프레시안 박인규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9.11 테러, 2001년 이후 세계를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그 빌미가 된 9.11 테러의 진상에 대해서, 또는 진상이라고 미국 정부가 설명하고 있는 공식 설명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우선 지난 시간에는 그 9.11 테러 당일에 테러에 사용된 4대의 민간 항공기 납치됐죠. 2대는 세계무역센터에 충돌했고, 한 대는 펜타곤 국방부 건물에 충돌했고, 한 대는 펜실베니아 어디인가에서 추락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잠깐 요약을 하자면, 미국에서 민간 항공기가 항로를 이탈했다. 그 정해진 항로에서 2마일 이상, 그러니까 약 3km 이상 이탈했다 그러면 바로 연방항공공사에서 국방부의 관련 부서에 연락을 하고, 그리고 바로 전투기가 떠서 이륙해서 그 민항기로 하여금 항로를 수정하거나 아니면 강제 착륙시킨다고 합니다. 그게 대략 한 10분 내에 이루어진다고 해요. 연락하는데 1분, 전투기가 이륙하는데 2분, 거기까지 대략 한 10분 내로 가서 항로를 수정하거나 강제 착륙시키는데, 이상하게도 그날만은 9.11만은 항로 이탈이 확인된 지 20분 또는 25분이 지날 때까지도 전투기가 뜨지 않았다. 이른바 민간 항공기에, 또는 모든 항공기에, 미국 영공 내에서 모든 항공기의 항로 이탈에 관련된 표준 행동 지침이 지켜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은 최고위층 또는 상부층에서 그런 표준 행동 지침의 준수를 막은 게 아니냐, 의혹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비행기의 충돌로 세계무역센터와 같은 철골 빌딩이 그렇게 그냥 폭삭 무너질 수가 없다. 더군다나 세계무역센터 남북센터, 그 쌍둥이 타워 외에도 세계무역센터 7, WTC 7이라는 별도의 47층짜리 빌딩은 충돌도 안 했는데 그냥 무너지더라. 그래서 이거는 제어 폭파, 누군가 폭발물을 설치해서 폭파한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펜타곤에 충돌됐다는 그 민항기에 관해서는 그것은 민간 항공기가 아니라 전투기 또는 미사일 가능성이 없다. 미국제 미사일이 충돌했을 것이다 라고 프랑스의 연구가가 말했다. 그리고 이제 그 폭파 직후에 찍은 사진이나 당시의 목격자 증언으로 봐서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말을 했고, 그 펜실베니아에 추락했다는 비행기는 국회의사당 또는 백악관을 겨냥한 것 같은데 중간에 추락했습니다. 근데 그 추락이 미군 전투기에 의한 추락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 비행기는 예정보다 늦게 출발을 했고, 세계무역센터에 대한 테러를 알았고, 그래서 승객 중에 조종사 또는 관제원 출신들이 테러 요원들을 제압하려고 하는 순간 요격된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어떤 그 확정된, 입증된 진실은 아닙니다. 미국 정부의 공식 설명에 대한 이의 제기예요. 따라서 예를 들면 펜타곤에 충돌한 게 민항기가 아니고 미사일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럼 그 민항기는 어디로 갔느냐라는 의문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미국 전투기가 펜실베니아에 추락한 민항기를 미사일로 요격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요격한 이유가 그 테러범이 생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추측이 있는데, 실제로 그러면 승객들이 테러범에게 저항했다는 사실을 미군이나 미군의 고위층이 과연 알 수 있었겠느냐라는 식의 또 반대의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9.11 테러 당일날 일어난 민간 항공기의 운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설명에 뭔가 좀 허점이 많다, 모순이 있다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은 그 좀 더 넓은 맥락에서 과연 그렇다면 미국의 정부나 수사기관, 정보기관이 9.11 테러에 대한 사전 정보 또는 사전 경고를 전혀 몰랐을까? 과연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것은 2001년 9.11 테러 이전에 오사마 빈 라덴을 비롯한 이슬람 무장 세력들의 미국에 대한 테러 활동이 대단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그 1991년 걸프전입니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하니까, 그것도 나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미국에서는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에서 안 끝나, 사우디도 침공할지 몰라 라고 해서 사우디 왕실을 설득을 해서 사우디의 미군 기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91년
2월 달에 걸프전으로 사담 후세인군을 격퇴시키죠. 그때 빈라덴은 왕실하고도 가깝습니다. 사우디 최대 재벌가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그때 빈라덴의 주장은 뭐냐면 왜 우리 지역 문제에 미군을 끌어들이냐. 내가 아프간에서 말하자면 본인이 뭐 군사활동 안 했지만 어쨌든 이 군사활동의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 아랍 사람들의 힘으로 사담 후세인을 격퇴시키자라고 얘기했다가 이제 물론 거부당하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빈라덴은 반미로 돌아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슬람의 최대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가 있는 사우디에 이교도인 미국의 군대가 주둔한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모욕이다. 그것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빈라덴은 92년부터 아랍 땅에서 이슬람 성지에서 미군을 몰아내자라는 파트와 그걸 먼저 칙령이라고 그래요. 그걸 이제 반포하면서 반미 활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아프간에 침공한 소련을 상대로 반소 군사 활동을 했다면 92년부터는 이제 반미 군사 활동을 한 거죠. 그리고 93년도에 2001년 9.11 테러 때 그 비행기 충돌로 무너진 바로 그 세계 무역센터, 뉴욕 세계 무역센터 지하 주차장에서 폭발물을 가득 실은 트럭이 폭발합니다. 이것도 이제 이슬람 세력이 한 거예요. 95년도에는 사우디에 있는 사우디 리야드에 있는 미군 숙소가 폭파당합니다. 96년도에는 또 호바르 타워라고 여기도 사우디인데 여기에 있는 미군 숙소가 폭파당합니다. 대략 몇십 명씩 죽었어요. 그리고 98년도에는 아프리카에 이번엔 아프리카 케냐 탄자니아에 있는 주미 대사관이 테러 공격을 받습니다. 폭파당합니다. 그리고 2000년 그 페르시아만 근처에서 미 군함 콜호 USS 콜 미 군함이 폭탄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쭉 한 10년 동안 쭉 있었던 것이죠. 96년 호바르 타워 때까지만 해도 클린턴 행정부에서는 그 테러가 이란이다. 워낙 이란이 미국과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이란이 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95년도에 리야드 테러나 96년도에 호바르 타워 때 미국 FBI가 현지에 가서 조사하려는 거를 사우디 정부에서 애써 막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근데 결국은 이게 사우디 사람들의 소행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98년도 케냐, 탄자니아, 미국 대사관 폭파 사건이 있은 다음에야 이게 이란이 아니고 이게 알카에다네. 오사마 빈라덴이 이끄는 알카에다의 소행이네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복으로 1998년 탄자니아 대사관 폭파 이후 수단에 있는 어떤 제약공장인데 이제 미국 쪽에서는 제약공장이 아니고 이제 무기공장이라고 봤던 거죠. 그리고 아프간에 있는 빈라덴의 이른바 은거지에 대해서 순항미사일, 크루즈 미사일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알카에 대한 보복이기도 하고 그 당시가 클린턴 대통령이 백악관 인턴인 르윈스키와 섹스 스캔들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탄핵 위기에 몰리때였어요. 그래서 자신에 대한 세간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 무장 공격을 했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이것을 소재로 한 영화도 나왔어요. 웩더 테일이라고 개의 꼬리가 머리를 흔든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98년이 되면 미국에서도 이게 지금 이 알카에다 79년부터 89년까지 아프간 전쟁 때 미국이 키워낸 이 이슬람 무장 세력들이 드디어 우리 미국에 대해서도 테러 활동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98년 이후에는 빈라덴을 비롯한 알카에다를 비롯한 이슬람 무장 세력들이 미국에 대해서 테러 공격을 할 수도 있겠다는 게 적어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9.11 테러가 일어난 이후에 부시 행정부에서는 민간 항공기를 이용해서 미국의 주요 건물을 이른바 자살폭탄 테러를 한다. 이거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면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부장관 2002년 5월 달에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도 비행기를 세계 무역센터에 충돌시킨다는 것을 예측할 수 없었다. 전혀 몰랐다는 거죠. 그 다음 달에 2002년도에는 부시 대통령이 교서를 통해서 9.11 참사를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막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고 9.11 테러 직후에 만들어진 미 상하 양원 정보위원회에서도 이제 합동조사 보고서를 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 정보기관들이 알카에다를 비롯한 이슬람 무장 세력의 대미 테러를 예상을 하기는 했으나 2001년도 상반기 중에 이슬람 무장 세력의 대미 테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으나 그 목표물은
미국 본토가 아니라 외국에 있는, 예를 들면 뭐 대사관이라든가 뭐 군함이라든가 뭐 미군 숙소라든가 90년대에 있었던 그런 거라고 예측을 했다. 설마 미국 본토 내 목표물을 공격하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과연 맞는 말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회의론자들이 제기하는 반론은 이런 겁니다. 1993년 뉴욕 세계무역센터에 대한 그 지하주차장 테러가 실현했죠. 그때 펜타곤이 위촉한 전문가 패널, 테러 관련 전문가 패널들이 이 테러 세력들이 유명한 건물을 폭파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미사일처럼 사용할 수 있다. 즉 9.11 테러 같은 일이 그때 이미 그런 가능성을 이제 예견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 비행기를 미사일처럼 이용해서 유명한 건물을 폭파할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예측. 이게 이제 그 테러 2000이라는 보고서, 1993년도지만 2000년도까지를 바라보면서 이제 만든 이제 보고서인데, 그 최종 보고서, 대미 테러에 대한 최종 보고에서는 이 부분이 빠졌다고 그래요. 빠진 이유는 국방부에서 빼라고 그랬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뭔가 좀 약간 좀 이상하죠. 95년도에 유명한 샘 넌 의원이 있어요. 그 이 핵군 축할 때 유명한 루가 구소련 국가에서 핵무기 철폐시킨 샘 넌 국회의원이 타임지, 유명한 시사 잡지 타임지 커버 스토리에서 무선 조종 비행기, 앞으로는 미래에는 무선 조종 비행기가 국회의사당에 충돌하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라고 예측합니다. 그때만 해도 드론이 실용화가 되기 전이에요. 상용화가. 드론은 대략 9.12 테러를 전후해서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미 95년도에 무선 조종 비행기, 이게 드론이죠. 사람은 없고 무인이고, 이 무선 조종 비행기가 국회의사당에 충돌할 수도 있다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가능성을 이제 예상한 것에 불과한데, 95년도에 실제로 9.11 테러하고 비슷한 일이 벌어져요.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기보다는 그런 계획이 발각돼요. 95년도에 그 당시에는 필리핀에도 이슬람 테러 세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데 프로젝트 보진카라는 사건이 필리핀에서 발생해요. 보진카 프로젝트죠. 뭐냐면 필리핀 경찰이 필리핀에 은거하고 있는 알카에다 요원의 컴퓨터를 압수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비행기 또는 민간 항공기를 납치해서 세계무역센터나 백악관이나 CIA나 펜타곤 등을 공격하자. 그리고 이 계획을 맺는 사람은 칼리드 셰이크 모하마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93년도 뉴욕 세계무역센터 폭파에도 관여한 사람이고, 그리고 2001년도 9.11 테러도 말하자면 최고 주모자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95년도 당시에 알카에다가 민간 항공기를 납치해서 미국의 유명한 건물을 폭파시키려 한다는 계획이 실존했다는 거죠. 그래서 9.11 테러가 나고 나니까 프로젝트 보진카를 수사했던 필리핀 조사관이 개탄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보진카다. 9.11 테러. 이게 바로 보진카야. 그리고 우리는 이미 보진카에 대한 모든 것을 미국에다가 얘기해 줬는데, 도대체 그들은 왜 이러한 테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95년도에 민간 항공기를 납치해서 미국 내 유명한 건물에 자살 폭탄을 감행한다라는 게 이미 95년도에 테러 관련 전문가들이라면 모를 수가 없다는 얘기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미국의 국가정보위원회가 있어요. NIE라고 이제 각국에 대한 정보, 각국이 올해에는 어떤 이 추세를 할 것이냐라는 거를 만들어내는 위원회인데, CIA 산업입니다, 사실은. 국가정보위원회에서 1999년도에 테러리즘에 관한 특별 보고서를 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구절이 뭐냐면, 1998년도에 있었던 미국의 크루즈 미사일 공격, 즉 수단과 아프간, 수단의 제작 공장, 아프간의 알카에다 은거지에 대한 미국의 크루즈 미사일 공격에 대한 알카에다의 보복이 예상되는데, 그 보복은 미국의 수도, 즉 워싱턴에 대한 여러 형태의 공격, 예컨대 폭탄을 가득 실은 비행기를 펜타곤이나 랭리의 CIA 본부나 백악관 등에 추락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CIA에서 만든 거예요. 1999년도에 이런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2000년도 10월 달에 펜타곤은 실제로 납치된 비행기가 추락하는 것에 대비한 비상훈련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라이스 보좌관이나 뮬러 FBI 국장이나 부시 대통령의 주장, 전혀 이상할 수 없다라는 거는
사실상 좀 거짓말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그 테러, 납치된 비행기를 이용한 자살폭탄 테러가 언제 어디서 일어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정보는 있었는가 없었는가. 뭐 예를 들면 9월 11일 날 세계무역센터를 공격할 것이다. 이런 식의 정보가 있었나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물론 정부 입장은 없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로버트 뮬러 FBI 국장은 누구도 사전에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했고 아까 말한 그 상하 양원 정보위원회 보고서 9.11 테러에 대한 그 보고서도 어떤 정보도 9월 11일로 계획된 공격의 시기나 장소, 구체적 성격을 밝히지 못했다. 즉 9.11 테러의 시기와 장소와 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전 경고 정보는 없었다라고 하는 게 부시 행정부의 공식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하거나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은 아니다. 이미 4개월 전 2001년 5월부터 테러에 대한 경고가 매우 많이 나왔다. 특히 실제 남은 자료를 보더라도 2001년 6월 28일 그러니까 약 3개월도 안 남은 한 70일 정도 전이죠. 조지 테넷 CIA 국장이 라이스 안보 보좌관에게 정보 보고를 보냈는데 알카에다의 공격이 앞으로 수주 안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경고를 했고 7월 하순 아프간의 탈레반 정권의 외무장관 이때만 해도 탈레반 정권은 미국이랑 가까웠어요. 왜냐 하면 미국의 석유 기업들이 아프간을 통과하는 석유 파이프라인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아프간 탈레반 정권의 외무장관이 경고를 하기를 오사마 빈 라덴이 가까운 시일 안에 미국 국내에서 수천 명을 살상할 수 있는 거대한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미국에 제보했답니다. 또한 7월 26일 미국 방송 CBS 보도에 따르면 FBI에서 민간 항공기에 대한 테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정보를 입수해서 FBI의 상위 기관이 법무부입니다. 근데 애시크로프트 법무장관이 비행기로 어디를 가려다가 그 비행기 여행을 포기했다고 그래요. 포기한 이유가 FBI가 민간 항공기에 대한 테러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해서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 밖에도 9월 달까지도 계속 CIA 요원 로버트 베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중앙아시아하고 아프간 쪽에서 20년 동안 활동한 요원인데 이 사람도 테러 가능성을 경고했고 나중에 이 로버트 베어라는 사람은 책까지 내요. See No Evil이라고 저기 악이 있는데 못 본 채 했다라고 그래서 CIA 요원 또 FBI 외에 요르단, 이집트, 이스라엘 같은 외국의 정보기관에서도 미국에 대한 테러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미국에 대한 테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런 경고를 하였다고 그래요. 이러한 외국 정보기관의 테러 경고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8월 6일자 경고예요. 그 당시에는 여름이기 때문에 부시 대통령이 텍사스에 있는 자기 집 크로퍼드 목장에 있었는데 그때 라이스 안보보좌관과 CIA 국장이 테러 공격 가능성에 대한 정보 브리핑을 들고 그 휴가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정보 중에서 영국 정보기관이 보낸 메모가 있대요. 영국 정보기관이 보낸 메모의 핵심은 뭐냐면 알카에다가 여러 대의 비행기를 납치해서 미국에 대한 자살 폭탄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 바로 이거 아닙니까? 9.11? 그런데 그래서 이 8월 6일자 이 테넷과 이 라이스의 부시 대통령에 대한 보고가 대단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특히 영국 정보기관이 알카에다의 비행기 납치 폭탄 테러 이 부분을 밝히지 않았어요. 비밀에 붙였습니다. 그 영국 정보기관이 알카에다의 비행기 자살 폭탄 테러를 경고했다라는 사실이 일반에 알려진 거는 2002년 5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나고 약 8개월 뒤죠. CIA 미국의 CBS 뉴스가 폭로했어요. 그런 얘기가 있었다. 8월 달에 이미 딱 한 달 전에 알카에다가 비행기 폭탄 테러를 할 것이다 라고 영국 정보기관이 경고를 했다라는 거를 2002년 5월 15일 날 CBS가 폭로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물론 백악관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물타기를 하죠. 뭐라 그러냐면 그 메모라는 게 실제로는 좀 불분명했고 내용도 별로 구체적인 내용도 없었고 그 메모가 한 장짜리밖에 안 돼. 한 장 반짜리밖에 안 돼. 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아직 안 밝혔다고 그러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게 한 장 반이 아니라 11장짜리였다고 그러고 가디언, 영국의 가디언도 추가 보도를 했는데 피랍 비행기를 미사일로 사용한다. 목표물은 미국에 있었다. 하여튼 했는데 어쨌든 끝까지 아마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아직까지도 백악관이 이 8월 6일자 정보 브리핑 그리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영국 정보기관의 그 메모, 비행기 폭탄 테러 경고는 밝히지 않았다고 그래요. 공개를 안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의 유명한 그 다큐멘터리 감독 있죠. 마이클 무어. 섭씨 몇 동가요? 하여튼 그 9.11 테러를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를 만든 사람인데 아니 별 내용이 없다면서 왜 공개를 안 해? 별 내용 없으면 공개를 하지. 어쨌든 공개를 안 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 테러가 있을 것이라는 정보가 정보기관뿐만 아니라 이른바 그 금융 투기업자들 사이에도 공유된 게 아니냐라는 건데 CIA 같은 경우는 이 어떤 이 주가나 무슨 뭐 이른바 파생 상품, 금융 파생 상품에 대한 이런 이상 동향들을 보고 정보도 수집한다고 그러는데요. 9.11 테러가 있기 직전에 9.11 테러로 피해를 본 기업, 예를 들면 아메리칸 에어라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그 아메리카 항공, 유나이티드 항공 그 비행기가 납치됐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세계 무역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 모건 스탠리 딘 위터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22층 전체를 쓴다고 그래요. 그런데 9.11 테러 전 사흘 동안 이 아메리칸 에어라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모건 스탠리 디니터의 주식에 대한 풋 옵션. 이 풋 옵션이라는 거는 뭘 이제 팔 수 있는 권리인데 일종의 금융 파생 상품이에요. 근데 풋 옵션이라는 거는 이거는 요 세 기업의 주가가 엄청 떨어질 거야에 거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것보다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 뭐 이제 그런 건데. 어쨌든 9.11 전 사흘 동안 이 세 기업에 대한 풋옵션 가격이 1200%. 그러니까 12배 증가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9.11 테러 공격이 나면 그 기업들의 주가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라니까 대단히 좀 엄청난 거죠. 그 풋옵션 가격이 100배 올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 이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아메리칸 에어라인 이용해서 세계 무역센터에 뭔가를 할 것이구나 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테러 공격이 임박했고 테러 공격이 있을 것이고 그 목표는 세계 무역센터이며 곧 있을 것이다 라는 거를 몇몇 사람들은 알고 이런 투기를 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주 고전적인 예가 있는데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직전 약 한 일주일인가 2주일 동안 시카고에 농산물 선물 시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콩이나 과나 이런 거를 미리 사는 거예요. 지금 사가지고 몇 달 뒤에 얼마의 가격으로 사겠다라는 걸 이제 미리 해놓는 거예요. 그게 선물 가격인데 그 6.25 직전에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서 사람이 먹는 콩의 선물 가격이 엄청 뛰었답니다. 그러니까 아직 콩값이 오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 거죠. 그리고 그때 투자한 사람 중에 상당수가 누구냐면 중국의 국민당 관련 인사예요. 그러니까 국민당 쪽 사람들이 북한의 남침을 알았고 그것으로서 콩 가격이 올 것이다라는 걸 예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IF 스톤, 이지 스톤이라고 한국 전쟁 기사를 쓴 사람도 이제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 알고 있었다 미국이. 그러니까 그때 그 콩 선물 가격이 올랐다는 건 굉장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9.11 테러 때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메리칸 에어라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그리고 세계 무역센터 입주 기업인 모건 스탠리의 주식에 대한 풋 옵션 금융 파생 상품이 거래가 굉장히 많아지고 거래가 12배가 늘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사건 뒤에 그 옵션 가격이 100배가 올랐다. 이거는 누군가가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미국의 NSA, 내셔널 시큐리티 에이전시는 사실은 정말 가장 비밀에 쌓인 정보기관이라고 그러는데 전 세계의 모든 통신, 정보통신 이런 걸 다 감청하는 기관이에요. 근데 NSA뿐만 아니라 FBI에서도 사실 미국의 정보기관 중에서 9.11 테러가 올 것이라는 것을 가장 근접하게 알고 있었고 그걸 막기 위해서 가장 노력한 기관이 FBI였었는데 FBI에서는 감청을 통해서 큰 것이 오고 있다. 또는 그들은 미국입니다. 미국인들은 대가를 칠 것이다. 이런 식의 대화를 감청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말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NSA. NSA는 전 세계의 이메일, 전화통화 뭔 걸 다 보는 진짜 어마무시한 감청기관이니까 NSA에서 9.11 테러 하루 전날 9월 10일 날 테러 기획자와 실행 책임자 간의 통신을 감청했다는 거예요. 테러 기획자는 아까 말한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고 테러 전체를 지휘한 말하자면 실무 책임자 이 사람도 죽었죠. 모하메드 아타라는 사람이에요. 이집트 군 상사 출신인데 이 둘 사이의 통신을 감청했다고 그래요. 이 통신은 뭐냐면 내일 디데이 결행하라 이거라는 겁니다. 이 모하메드 아타라는 사람은 2000년도에 있었던 아까 말씀드린 USS 콜
콜, 미 군함 콜호 폭파에도 관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CIA에서도 고용이 돼가지고 이슬람 무장 세력을 훈련시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은 뭐 이중첩자, 삼중첩자라고 그러는데 이집트군에도 있었고 이슬람하고도 연계가 있고 미국 CIA에서도 이슬람 세력을 키워줬고 그래서 몇 번 이 의심스러운 사람으로 체포가 되는데도 그때마다 풀려났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9.11 테러의 기획자와 실행 책임자가 하루 전날 통신한 내용을 NSA가 감청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알려진 거는 그 1년 뒤에요. 2002년 9월 15일 날 영국의 인디펜던트가 보도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그 감청을 했다면 그건 바로 그 당시에 알았느냐. 그러니까 이 감청한 내용을 해독을 해서 공유를 했느냐. 그 부분은 인디펜던트도 모르겠다. 감청은 분명히 했는데 그걸 바로 알고 바로 정부 대테러 기관이라든가 상부 고위 관리들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 관련해서 9.11이 난 바로 직후에 드디어 테러 성공했어 라고 하면서 그 오사마 빈 라덴의 측근들 2명이 서로 통화하는 거를 도청했다고 그래요. 이 사실을 바로 다음날이에요. 9월 12일 날 오린 해치 상원의원이 미국 정부위원이 도청했는데 빈 라덴 이 측근들이 테러 성공했다고 막 좋아했다는데? 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론스펠드 장관이 격노하죠. 그야말로 우리 윤석열처럼 격노해가지고 해치 의원의 배신 행위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미국이 웬만한 이 이슬람 무장 세력들의 통신 내용도 다 실시간으로 감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몰랐는데 해치 상원의원이 테러 성공하자마자 오사마 빈 라덴의 보좌관들이 서로 축하하는 통화를 했다더라. 그걸 미국 정보기관이 알고 있다더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럼스펠드 국방장관을 비롯한 정부의 고위 관리들은 분노하는 거죠. 국민들을 속여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그래서 오린 해치 상원의원의 배신 행위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느낀다. 이랬다는 겁니다. 자, 그럼 9월 10일 날 NSA가 9.11 테러의 테러 기획자 그리고 실행 책임자 간의 통신 내용을 감청했다면 그럼 왜 이걸 막지 못했을까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공식 설명은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상하양원 정보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인데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2001년 9월 8일부터 9월 10일 그러니까 테러가 일어나기 전 사흘 동안 9월 8일부터 9월 10일 사이에 NSA는 임박한 테러 행위의 가능성에 관한 일부 통화들을 도청하였으나 그 내용을 해독하지 않았거나 9.11 이후까지 유포하지 않았다. 감청은 해놨는데 몰랐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이게 사실은 진주만 때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진주만 때도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일본이 기습할 거란 거를 다 알았지만 그게 여러 가지 파편화돼 있어서 하나로 묶어서 전체적인 그림을 알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사실은 CIA를 만든 겁니다. 중앙정보국 아닙니까? 한 군데로 모아서 전체적인 그림을 알아보자 했는데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NSA가. 감청은 다 했는데 이 해독도 안 했고 알려지 않아가지고 그 다음날 일어난 거를 알 수가 없었어 라고 해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9.11을 미국이 미리 알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의심이 나오는 거죠. 이게 제가 이제 9.11의 진상에 관해서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미국이 그 1845년 멕시코 전쟁 이후로 수많은 전쟁을 벌였는데 미국 국민들에게는 정당한 전쟁 또는 자유의 전쟁인 것처럼 보이도록 여러 가지 이 정보의 조작 내지는 왜곡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더라. 특히 이 9.11 테러는 그 9.11 테러의 여파로 최근에 시리아 정권이 무너졌죠. 최근까지도 전 세계에 이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근원이 바로 9.11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9.11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반응이 정당한 자유의 전쟁인지 아니면 미국의 압도적 군사력으로 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그런 계획의 빌미로서인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밝혀진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 보면 미국 정부는 9.11 테러를 사전에 전혀 알 수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많은 비판가와 회의론자들은 아니다. 여러 가지 정보를 보면 미국 정부가 모를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주로 그 FBI를 비롯해서 2001년 9.11 이전에 그 19명의 테러범들이 사실은 비행기를 몰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들어와서 비행학교에 다닙니다. 그러면서 좀 이상한 행적들을 많이 하죠. 예를 들면 나는 뜨는 법만 말면 돼. 내리는 법은 몰라도 돼. 이륙만 알면 됐지 창직은 몰라 해서 신고도 들어가고 막 굉장히 수사가 많아요.
않았는데 이게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최고의 전문가 또는 분명한 혐의를 잡고 수사하던 FBI 수사관들이 뭐 그만두거나 쫓겨나거나 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뭔가 좀 의도적인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9.11 테러의 그 위협에 대한 조사를 누군가가 방해한 것은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